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너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시더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와서 우리 딸 하시네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이참에 부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려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날 키워준 부모님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제가 노력해서 스스로 번 돈으로 부모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사실 4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원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재산분할이랍시고 얼마 받지도 못했네요. 남편에게 아이 맡겼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이혼하면서 법적으로 얼마씩 받기로 한 양육비는 전 남편이 돈이 없고 일자리 못 구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허구한 날 빼먹기 일쑤였고 그 인간 믿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른 부모처럼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혼자 애 키우는 이혼녀 입장에서 돈까지 없으면 정말 비참한 꼴이 될 것 같아 이 악물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제가 이혼하고 1년 지났을 무렵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두 분 노후는 어떻게 하나 걱정될 정도로 집안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동생에게 지불해주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장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돈 벌며 애 키우며 힘들어할 때도 너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너가 이혼한 거니까 괜히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할 생각 마라 하시면서 매몰차게 선을 긋던 분들이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동생 장가 간다니까 간이 몇 쓸개며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시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냉장고랑 TV랑 해서 500만 원치 안 되게 해주셨으면서 그것도 아까워서 매번 제 얼굴 볼 때마다 이혼할 줄 알았으면 괜히 해줬다고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고 똥 씹은 얼굴 되어 앉아 있었더니 그제서야 제 눈치 살피면서 너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사니까 큰 걱정 없이 먹고 살잖니? 네 동생은 서울에서 사는데 거기 집값이 좀 비싸냐? 걔가 너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다. 라면서 안 하는 이만 못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던 땅들 다 팔아서 동생 집 사는데 밀어넣으셨고 결혼하면 필요한 건 많을 거라면서 현금으로 1억을 따로 챙겨준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겨우 500만 원 해주신 것 때문에 아직까지 집안에서 죄인 취급 당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부모님이랑 술 마시다가 나 너무 서운하다고 아무리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산다지만 나도 부모님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때 아빠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어딜 딸 주제에 친정재산을 넘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옆에서 저희 엄마도 TV랑 냉장고 해줬으면 됐지. 옛날 같았으면 시집 갈 때 집에서 해주긴 뭘 해주냐고 아빠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적은 돈 아니고 결혼할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시집 갈 때 해준 게 얼만데 라며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결국엔 남동생 결혼할 때쯤 해서 친정부모님들에게 받았던 500만 원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제 와서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참고 사는 건데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사소하게 용돈부터 시작해 밥 먹을 때 반찬 하나도 제가 먹고 싶다는 건 해준 적 없었고 집안 모든 것이 아들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사춘기 때는 저도 부모님에게 이럴 거면 나는 왜 낳았어? 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고 맞은 적도 있었지만 나이 먹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속된 말로 개맞듯이 마구잡이로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너무 놀라서 그대로 다들 돌아가 버렸고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도 저는 집에서 맞고 산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침에 양치질하고 치약 뚜껑 안 닫아놨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수가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 낳고 키우는 입장이 되어 보니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전까진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자 애 키우는 이혼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며 살았던 저였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저녁에 부업으로 하던 일이 생각보다 크게 잘 되면서 요즘엔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미 회사 월급보다 몇 배로 더 벌었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1인 사업을 하는 중이에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유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할 때보다 수입이 많이 늘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함께 생겼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살고 있고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용돈도 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나름 자식 노릇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식사하시다 말고 너가 돈 잘 버니까 우리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어. 우린 늙으면 너만 믿는다. 너는 눈치 볼 남편도 없으니까 우리 늙으면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들은 덧담화하고 못난 딸한테 얹혀 살 생각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아들은 큰일 하느라 서울에서 살아야지. 원래 부모랑 가까이 사는 자식이 보살피는 법이야. 라면서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돈 생각하면서 모시네만에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지만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할 거라면 집안 재산을 다 남동생에게 주지나 말았어야죠. 최소한 저랑 반반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놓고 부모님 재산을 탐내본 적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순간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도저히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차별받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버렸고 아무리 부모라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용돈 주고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대접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늙어서 노후까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생각이 들면서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정색하고는 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없으니까 늙어서 나한테 빈대 붙으려고 하지 마. 결혼할 때 받은 500만 원도 다 갚았고 키워준 은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용돈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나한테 모시고 살라는 끔찍한 소리는 제발 하지도 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두 분 모두 화가 단단히 나서 저보고 네가 돈 좀 번다고 부모도 우습게 보이냐고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조용하게 식사하던 식당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화를 내는 바람에 식사도 마무리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딸 키워봤자 소용도 없다면서 용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인연 끊고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 이야기 듣자마자 홧김에 이런 부모라면 나도 필요 없다고 앞으로 찾아뵐 일 없으니까 잘난 아들이나 데리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서로 한번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가족 일이라 조금 민망하기도 해서 마음 놓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힘든 일이고 정말 친한 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래도 부모니까 제가 먼저 사과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지내라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들만 편애하던 부모님에게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힐 기회라면서 단호하게 나가라는 친구들도 있네요. 저도 이혼까지 하고 혼자 애 키우는 마당에 남은 부모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아무리 도움 안 되고 저를 속상하게만 하는 부모님이라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지만 늙은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싶진 않아요. 집안 재산의 80% 이상을 남동생이 가져간 만큼 부모님의 노후는 당연히 남동생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저는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부모님 재산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충분히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아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살아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나 우리 아들한테 조금만 살갑게 대해주시고 남동생과 차별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문제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곧 5월이고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에 아빠 생신까지 있는데 그냥 이대로 모른 척 계속 연락 안 하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를까? 예전처럼 아무 이유 없이 용돈 드리고 잘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좋아하고 대단한 아들이니까 저한테 못 받은 효도는 아들에게 대신 받으시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과연 돈이라도 못 벌었으면 딸 취급이나 하셨을까요? 이혼하고 당장 생활비가 힘들어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애 맡아줄 사람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한 번 도와준 적 없는 부모님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 대접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먼저 이딴 가족들이랑 거리 두고 안 보며 살 생각입니다. 애초에 집안에서 저는 자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인연 끊고 산다고 해봤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